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입니다. 여러분, 틱톡이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제치고 업계 1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야, 그래도 아직은 유튜브지. 요즘 애들은 틱톡을 더 많이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최근 미국에서 아주 핫한 뉴스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3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과 탑스타들이 인스타를 저격했거든요. 과연 이들이 인스타를 저격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틱톡이랑 무슨 상관인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인스타그램을 다시 인스타그램답게 만들어줘. 틱톡 그만 따라해. 난 그냥 내 친구들의 귀여운 사진을 보고 싶단 말이야. 제발! 3.6억 팔로워를 보유한 카일리 제너와 킴 카다시안은 인스타그램이 틱톡을 따라한다며 저격했습니다. 이에 동의한 것은 연예인들뿐만이 아닙니다. 30만 명 이상의 인스타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을 인스타그램답게 되돌려라! 는 청원에 사인을 했죠. 이 상황에 미국의 언론 또한 크게 주목했고 결국 인스타 CEO가 직접 나와서 해명을 했습니다. Now, I want to be clear. We're going to continue to support photos. That said, I need to be honest. I do believe that more and more of Instagram is going to become video over time because the world is changing quickly and we're going to have to change along with it. Full screen experience, not only for videos but for photos, might be a more fun, engaging experience. Recommendations are posts in your feed from accounts that you do not follow. The idea is to help you discover new and interesting things on Instagram that you might not know even exist. And we see recommendations as one of the best ways to help them reach a new audience and grow their following, particularly small creators. 요약하자면 인스타의 사진 기능은 유지할 건데 시대의 흐름상 영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겁니다. 이 영상에 사람들은 아주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추천 기능 추가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인스타 안 쓰게 됨. 영상이나 광고가 아니라 내 친구들 사진 보고 싶다고. 다들 틱톡처럼 변하는 거 싫다고 해도 만들겠다고 그러네. 에휴. 틱톡 좀 그만 따라해. 인스타에서 일상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던 건데 이건 뭐 틱톡 따라하다가 자신만의 특별함을 잃어버리네. 사람들의 이런 격한 반응에도 인스타가 틱톡처럼 영상 중심 소셜미디어로 변화하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틱톡이 너무나 떡상 중이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틱톡은 2021년 전 세계 방문자 수 1위 웹사이트가 되었고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영국인들은 유튜브보다 틱톡을 더 오래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전 세계 총 사용 시간으로 따지면 유튜브가 여전히 압도적인 1위지만요. 포브스에는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메타와 마크 저커버그는 6글자 위기를 맞았어. 자, 따라해봐. TIKTOK 틱톡! 리얼 개알밉네요. 자, 그렇다면 틱톡은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바로 사람들을 더 빠르고 편하게 유명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의 한 영화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90%는 그저 눈에 띄는 거다. 우선 누군가의 눈에 띄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틱톡은 눈에 띄기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회전율이 정말 좋습니다. 틱톡은 짧은 영상이라 빨리 보고 넘기니까 사람들이 시청하는 영상의 숫자가 많아지고 결론적으로 내 영상을 시청할 확률 또한 확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틱톡은 구독자가 유튜브보다 더 빨리 오르고 평균 조회수도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에 있는데요. 틱톡 영상을 보면 영어 자막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영상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들이 한국인 영상을 많이 보니까. 틱톡은 춤, 노래 기반 영상이 많아서 언어의 장벽이 높은 콘텐츠가 아닙니다. 즉 콘텐츠 특성상 글로벌화가 쉬우니 한국만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 구독자가 훨씬 더 빨리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영상 만들기가 유튜브보다 편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유튜브를 시작해야 한다 생각해보세요. 매우 막막하시죠? 근데 틱톡에서는 이미 다양한 템플릿이 있고 다른 이의 영상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그게 틱톡의 문화예요. 심지어 배경을 없애주는 크로마키 기능, 다양한 트랜지션 기능도 있습니다. 유튜브도 최근에 이런 기능들을 추가했죠. 결국 틱톡 내에서 편집까지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쇼츠를 만들어본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말을 해보자면 가로로 긴 영상보다 세로로 긴 쇼츠품 영상이 만들기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세로로 긴 화면에서는 피사체를 가운데 두면 화면이 꽉 차는데 가로로 긴 화면에서는 채워야 할 여백이 훨씬 많아요. 결국 영상 제작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상 만들기 쉬우면 뭐가 좋냐? 정보가 많아집니다. Z세대들은 틱톡을 정보 없는 검색 엔진으로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 인터넷 검색해봐가 영어로 Google it 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틱톡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Google it 이라고 하니까 검색해봐를 영어로 말하고 싶으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도쿄올림픽 때 해외 선수들 침대 부서지는 소식이 대다수가 틱톡에 올라온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 엔진으로 사용되다 보면 빠른 정보를 원하는 언론이나 크리에이터들은 틱톡을 참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틱톡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실제로 제 미국인 친구들도 일반인들이 직접 올린 영상을 보고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하고 싶을 때 틱톡에 검색해본다고 하더라고요.
자, 정리하자면 영상이 짧아져 빨리 보고 넘기니까 내 영상이 노출될 확률이 높고, 글로벌화가 쉬워져 구독자 조회수가 빨리 오르고, 템플릿이나 편집 효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만들기 편하고 접근성이 좋으니 사람들이 많으니 정보가 많아지고, 정보가 많으니 또 결국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 순환고리를 만든 틱톡이 급상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룰인 겁니다. 야, 그래서 틱톡이 유튜브 제끼고 1위 할 거라고? 자, 원래 반박과 반박이 오가야 재밌는 거 아시죠? 여기까지는 틱톡 편에 서서 주장을 펼쳐보았으니까 지금부터는 틱톡의 반대편에 서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우선 틱톡에는 3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1. 수익화, 2. 팬덤 부족, 3. 거부감. 사실 틱톡은 쇼핑 컨텐츠가 메인이기 때문에 긴 영상과 쇼츠 영상 둘 다 존재하는 유튜브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틱톡이 유튜브를 제치고 1위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사실 저는 틱톡이 영상 수익은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리서치를 해보니까 틱톡에 영상 올리는 것 자체로 수익화가 되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유튜브와는 매우 다르고 국가마다도 다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유튜브의 수익 구조는 이러합니다. 제품을 홍보하고 싶은 회사들이 유튜브에 우리 광고 영상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해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유튜브는 오케이 나옵니다 하고 유튜버들이 만든 영상에 그 회사의 광고를 붙입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조회수를 많이 뽑아내면 그만큼 그 회사의 광고가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거고, 그럼 회사는 그만큼의 비용을 유튜브에 내야겠죠? 자기 회사 광고를 노출시켜줬으니까요. 그렇게 발생한 수익의 45%를 유튜브가 갖고 나머지 55%는 유튜버가 갖는 게 유튜브의 수익 구조입니다. 그런데 틱톡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틱톡은 영상에 광고가 붙는 게 아니라 영상과 영상 사이에 광고가 끼어 있습니다. 틱톡은 그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지만 유튜버처럼 그 수익을 직접적으로 크리에이터와 나누지는 않습니다. 대신 크리에이터 펀드라는 걸 만들었죠. 이건 쉽게 말해 그냥 통장인데요. 틱톡이 일정한 양의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그걸 크리에이터들에게 재분배해주는 겁니다. 테크크런치는 기사에서 틱톡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에이터 펀드 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유튜브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유튜버들이 버는 수익은 늘어났다고 설명했죠. In the first case on YouTube, they are sharing a percentage, and the second case on TikTok, they are sharing a static pool of money. A flat amount that does not change if TikTok earns more money. In 2020, TikTok's US Creator Fund was $200 million. That's a lot of money. But remember, YouTube gave $10 billion to creators that year. 심지어 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국가가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인 틱토커는 이 펀드에 가입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는 틱토커들이 아주 많습니다. 틱톡에서 활동하며 1년 동안 2,5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슈퍼사프는 112파운드, 하나로는 17만 7천 원을 벌었다고 인증하며 틱톡이 가능성이 많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수익 분배에 있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튜브 구독자 1억 명이 넘는 미스터 비스트는 최소 500만, 최대 3천만이 넘어가는 조회수를 기록하는데요. 그도 틱톡으로 얻은 수익을 공개하며 틱톡 내 수익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틱톡에는 마켓플레이스, 후원 기능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반박했지만 사실 이건 창작에 대한 보상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부차적인 수익 창구에 가깝습니다. 결국 틱토커들은 창작 활동 자체만으로는 유튜버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야, 근데 돈 잘 버는 틱토커들 많더만. 맞습니다. 있죠. 회사로부터 광고를 받아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억대 수익까지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튜버들이 광고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고가 너무 잦아져서 이미지 소모가 심해지면 장기적으로 좋을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고 횟수를 적절히 조절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유튜브에는 그게 있고 틱톡에는 아직 그게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약한 팬덤. 할리우드 영화 감독이 성공의 90%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는 뭘까요? 바로 무엇을 보여주느냐라고 합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 감정을 강하게 움직이는 콘텐츠를 볼 때 그 크리에이터의 팬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틱톡에서는 재밌고 빨리 소화 가능한 패스트 스낵 콘텐츠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팬덤 형성 면에서 약할 수밖에 없죠. 야, 그럼 그냥 틱톡에 긴 영상을 올리면 되잖아.
그게 플랫폼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틱톡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을까요? 네, 바로 빠르게 보고 넘길 수 있는 콘텐츠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공간에 내 이야기를 진실되게 담은 긴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 영상을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인스타의 영상 기능이 주가 되자 사람들이 야, 나는 친구들 사진 보려고 인스타를 깔았지 영상을 보려고 인스타를 깐 게 아니다 라고 화를 낸 것처럼 틱톡에는 짧은 영상이 어울리고 진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에는 유튜브가 훨씬 더 적합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불리한 브랜드. 이제 어떤 것을 소비하느냐가 나를 표현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떤 이유에서든 틱톡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틱톡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는 브랜딩 면에서 다소 불리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틱톡이 1위가 될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든 쪽에 서서 커버를 해보았으니 이제 제 의견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와 틱톡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상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는 틱톡이 크리에이터들을 위해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구를 만들기 전까지 유튜브가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높은 확률로 상승하겠죠.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은 틱톡에서 인지도를 쌓고 유튜브로 넘어와 팬덤과 같은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좀 더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유튜버들이 틱톡으로 넘어가 트래픽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활용되든가. 실제로 지금도 그런 유튜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우리가 느끼는 틱톡에 대한 거부감이 진짜 틱톡이 별로여서 느끼는 걸까?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흐름에 대한 거부감일까? 하는 거였습니다. 초창기 유튜버 이미지 기억하는 사람 계신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버를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 인식을 바꾼 1세대 유튜버들이 있었죠. 그들이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영향력이 수익과 팔로워로 증명이 되면서 유튜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절 유튜버를 쳐다보던 그 차가운 눈빛으로 지금의 틱토커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틱톡이 싫다는 의견은 비교적 당당히 내는데 좋다는 의견은 당당히 못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는 틱톡을 좋아하다니 너는 개노답 재민이 새끼야. 틱톡을 싫어하다니 너는 개노답 꼰대 새끼야. 이러지 말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해봅시다. 지금 이 영상의 댓글이 나중에 교육 자료로 쓰일지 누가 알겠어요. 실제로 제 영상이 대학교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아무튼 막연한 거부감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할 수 있는 값진 토론의 기회를 놓치지는 말자고요. 아깝잖아요. 자, 여러분은 틱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틱톡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였습니다.